10주차 3교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주차 3교시에서는 계산 작업 2에 해당되는 내용, 자, 또한 함수 기출문제의 마지막 부분 보실 거고요. 자, 우리 기출문제 보시면 자, 해당되는 표 1이 있습니다. 자, 표 1에 대한 내용을 문제 2 계산 작업 4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컴알에 대한 2급 기출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온 함수로 자,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자, 이런 수준의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시간에서는 자, 표 1에 자, 먼저 구분부터 구하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구분. 자, 표 1의 4번에 왼쪽에 한 글자가 A면 4번에서 맨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해서 걔가 A면 지사, B면 본사, 나머지는 공백으로 구분하시오. 자, 함수 사용은 if와 left 함수를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자 추출 함수 left로 사용하는데 if 함수는 결과값이 두 개이면 그냥 쓰면 되지만 결과값이 A, B, 공백 3개 있기 때문에 얘는 if를 2번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분은 if 써주시고요. 자, left로 추출을 하겠습니다. 자, 4번에 한 글자를 추출해서 4번에서 한 글자를 추출해서 얘가 A면 뭐라고 출력하고 지사라고 출력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if left 함수로 자, 4번에서 한 글자를 추출해서 자, 이번에는 얘가 B면 본사라고 입력할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모두 어떻게 해라? 공백으로 구분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가로 2번 닫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A면 지사, 그렇지 않으면 다시 추출해서 B면 본사, 그렇지 않으면 공백. 자, 이렇게 구분을 우리가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사, 본사, 자, 공백 이런 식으로 자, 세 부분으로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 입사 연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일에 오늘 날짜 위에 있어요. 자, 오늘 날짜와 4번. 자, 4번 있습니다. 그쵸? 자, 첫 번째 있는 4번인데 오늘 날짜와 4번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문자. 이것도 이제 문자를 추출하겠네요. 그쵸? 자, 네 번째, 다섯 번째니까 여기 미드 함수를 사용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사용하여 입사 연차가 몇 년차인지를 구하시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자, 4번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문자는 입사 연도이다. 자, 입사 연도예요. 그러면 입사 연초는 어떻게 구하시냐면 오늘 날짜의 연도에서 빼기 입사 연도를 구한 다음에 더하기 2000을 하면 입사 연차를 구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자, 일단은 입사 연차는 얘를 구할 때 오늘 날짜의 연도를 구한다. 먼저 해볼게요. 오늘 날짜의 연도는 뭘로? 자, 아래쪽에 함수가 나와 있죠? mid와 year 함수 사용해라. 그러면 year 이 함수로 시리얼 넘버 오늘 날짜를 찍으면 오늘 날짜에 엔터 쳤을 때 입사 연차의 오늘 날짜를 구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날짜의 연도에서 빼기 입사 연도 플러스 2000을 하래요. 자, 그대로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빼기 그쵸? 여기에다가 입사 연도. 입사 연도는 4번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자라고 했는데 미드 함수로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미드 자, 텍스트 4번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니까 스타트 넘이 네 번째부터 두 글자를 추출하라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입사 연도가 추출됐고 플러스 2000을 해라. 자, 가로 닫으면 똑같은 오늘 날짜의 연도 빼기 입사 연도 플러스 2000 이렇게 완성되신 거예요. 자, 그럼 완성된 데다가 어떻게 한다? 자, 엔터 쳐봤더니 입사 연차가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렇죠? 입사 연차가 나왔는데 연차가 지금 보시면 2025 빼기 자, 얘가 07이니까 07 더하기 2000이니까 2007 될 건데 자, 얘가 날짜로 나왔어요. 자,
자, 얘는 아마 이 셀에 날짜의 서식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 없는 날짜 서식이라면 표시 형식에서 얘를 일반으로 바꿔주시면 일반적인 숫자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구하시고 뒤에다 어떻게 해라? AND 연산자를 사용해서 연 이렇게 붙여라.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자, 맨 뒤에다가 AND 연이라고 붙여주시면 연도를 쓰실 수가 있겠다. 채우기 핸들 내려서 자, 입사 연차를 구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채우기 핸들을 무심코 내렸다가는 자, 저와 같은 이런 영상 보실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거 채우기 핸들을 내릴 때 뭔가 고정돼야 할 것인가?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첫 번째 식을 더블 클릭해 봤더니 자, 고정돼야 할 게 뭐예요? 오늘 날짜죠. 자, 그래서 여기 H1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오늘 날짜를 F4키를 눌러서 항상 오늘 날짜 빼기 이걸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다시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시면 자, 올바른 자, 입사 연차를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는 연수 성적의 순위가 가장 높은 점수로 1등이면 별 3개, 2등이면 별 2개, 3등이면 별 1, 나머지는 공백으로 평가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함수를 봤더니 일단 순위를 구하는 함수는 rank.eq 함수가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 1등이면 별 3개, 2등이면 별 2개, 3등이면 별 1는 추수 함수로 해당되는 인덱스 번호가 1이면 별 3개, 2이면 별 2개, 3이면 별 1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순위를 구했을 때 1등, 2등, 3등만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if 함수가 자, 3등까지만 자, 이 조건에 맞을 때 자, 이 함수를 가지고 사용해라. 라는 것을 조합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rank.eq로 한번 순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쭉 하실 수도 있지만 자, 순서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rank.eq로 순위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성적으로 순위를 구할 거예요. 가장 높은 점수가 1등이니까 자, 우리 연수 성적의 첫 번째 자, 이 숫자를 REF 어디와 비교를 해서 연수 성적의 전체와 비교를 할 때 자, 우리 채우기 핸들 내릴 거 생각하시고 F4키 누릅니다. 그리고 내림차순 순위를 구해야 연수 성적이 가장 높은 점수가 1등이 되겠죠.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자, 이 연수 성적은 전체와 비교를 했을 때 3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얘는 자, 일단 가장 높은 점수이면 1등, 2등, 3등 자, 이렇게 구하실 건데 나머지 등수는 다 공백 처리를 해야 돼요. 그쵸? 나머지는 공백으로 평가에 표시하시오. 라는 것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rank.eq로 구한 순위에서 1, 2, 3위만 필요하다라는 것을 자,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을 rank 앞에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if 함수 쓰고 가로 열고 rank.eq로 구한 순위가 1등, 2등, 3등이라면 이라는 것은 자, 여기에서 작거나 같다 3 이렇게 쓰시면 얘가 3등 안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요? 3등 안에 들어온다면은 추수함수를 가지고 1이면 별 3개, 2이면 별 2개, 3이면 별 1를 찍으면 되고 자, 3보다 작거나 같지 않다면 등수가 3위까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3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 조건에 맞을 때는 어떻게 해라? 추수함수로 별 3개, 별 2개, 별 1를 찍을 거예요. 그래서 choose 자, 추수함수로 자, 여기에서 인덱스 번호에 해당되는 것은 뭐다? rank.eq 함수로 순위를 1, 2, 3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rank.eq 함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rank.eq. 자, 그대로 쓰시면 돼요. 숫자. 연수 성적의 첫 번째 숫자를 자, REF 전체와 비교를 해서 자, 채우기 핸들 내릴 거니까 F4, 내림차순 순위로 구하겠다.
그러면 가장 높은 연수 성적이 뭐 1, 2, 3등 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얘로 구한 이 내용이 뭐가 돼요? 추수함수의 번호가 되는 거죠. 이 번호에 따라서 번호가 1이 나오면 별 3개를 찍겠다. 자, 그러면 큰 따옴표에 별 3개. 자, 이 별 3개는 어떻게 만들죠? 자, 그래서 이제 식하고 가려져서 조금 복잡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을 쭉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별 같은 경우는 우리 미음을 눌러서 한자 키를 누르면 자, 이렇게 윈도우에 제공하는 자, 이런 그 특수 문자를 보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별. 자, 미음의 한자, 별. 미음의 한자, 별. 그래서 별 3개를 찍고 자, 1일 때 별 3개 이게 되는 거죠. 컴마 찍고 자, 2일 때는 별 2개입니다. 그러면 미음의 한자. 자, 별 하나, 미음의 한자. 별 2 찍고 컴마 3일 때는 별 하나를 찍겠다. 자, 해 주셨고요. 그쵸? 그러면 얘는 뭐예요? 추수함수로 이 번호에 따라서 얘를 찍겠다라고 해 주신 거고 자, 그렇지 않다면 자, 추수함수는 어디까지 닫아요? 자, 요 별 하나까지가 가로 닫아 주셔야 되고 자, 그렇지 않다면 이라는 것은 자, 추수함수는 얘가 앞쪽에 보시면 랭크.eq 함수로 3등보다 작거나 같다면 1, 2, 3위일 때는 얘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 1, 2, 3위가 아니면 공백을 찍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함수식이 길은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구하면 순위를 구한 다음에 3등까지만 어떠한 액션을 취할 수 있겠다. 자, 이런 내용도 완성하실 수 있다는 거 보시고 자, 얘가 3위였어요. 3위니까 별 하나가 찍혔고요. 체육 엔드를 내렸을 때 자, 별이 1등일 때 3등 1등일 때 3개 찍혔고요. 2등일 때 2개, 그리고 3등일 때 하나. 나머지는 공백을 찍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수 성적에 1, 2, 3위만 별 3개, 별 2개, 별 하나를 찍는 자, 식을 완성하실 수 있다. 그래서 천천히 입력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거 우리 충분히 자,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3번까지 했죠? 그렇죠? 1번 레프트, 2번, 3번까지 했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의 1에서 근무 점수가 가장 높은 직원의 이름을 표시하셔. 자, 근무 점수 중에서 가장 높은 직원의 이름이 좌측에 있겠죠? 자, 걔를 뭘로 찾는다? 인덱스, 매치, 맥스 함수를 사용해라. 자, 그래서 맥스 함수는 일단 근무 점수가 가장 높은 직원. 자, 근무 점수에서 최대값을 맥스 함수가 찾을 거고요. 그것을 우리 단서로 해서 인덱스 매치 함수가 이름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점수가 가장 높은 직원의 이름은 자, 일단은 인덱스로 찾을게요. 자, 인덱스 매치 함수. 자, 인덱스 함수는 배열, 자, 범위가 되겠죠? 범위, 행번호, 열번호 값을 나열해서 찾을 수 있다. 자, 인덱스에서 첫 번째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직원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이름이 있는 범위를 이렇게 주시면 이 안에서 찾겠다라는 내용의 범위가 완성이 되시는 거고요. 컴마. 일단 범위가 열이 하나라는 것은 열번호는 무조건 1이 될 거고요. 우리는 행번호만 찾으시면 됩니다. 자, 행번호를 뭐가 찾아요? 매치 함수가 찾는 거죠. 자, 해당되는 행번호 열번호 값은 매치 함수가 찾는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매치 match 자, 매치 함수로 자, 천천히 찾아봅니다. 검색할 값. 자, 내가 알고 있는 근거가 되는 검색할 값은 근무 점수가 가장 높은 자, 내용이에요. 자, 그것을 어떻게? 뭐가 찾아요? 맥스 함수로 근무 점수에서 가장 높은 값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검색할 값에서 맥스 자, 함수 쓰고 근무 점수의 범위 이렇게 주면 근무 점수가 가장 높은 값을 맥스 함수가 검색할 거예요. 얘를 가지고 자, 검색할 범위는 어디예요? 자, 이 검색할 값, 최고 값을 검색할 범위는 근무 점수에서 검색할 거죠. 자, 근무 점수에서 검색해서 자, 아주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라고 하면 자, 근무 점수에서 가장 높은 최대값은 100이 될 거고요. 100이 몇 번째 있는지를 얘가 찾겠죠. 자,
그래서 행번호를 얘가 찾고 컴마 자 컬럼 넘버 열 번호는 우리 첫 번째 인덱스의 범위가 열이 하나예요. 이름 열 하나이기 때문에 그대로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엔터를 치시면 자 100점에 해당되는 최고의 근무 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찾아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인덱스 매치 맥스 함수를 사용해서 찾아올 수 있다는 거 자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계산 작업 2의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표 1에서 부서가 생산부인 연수 성적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연수 성적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일단 전체의 평균이면 에버리지인데 부서가 생산부예요. 라는 것은 조건부 계산 함수죠. 자, 그래서 D-에버리지로 계산을 할 거고 자, 계산한 다음에 라운드 함수 반올림을 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겠다. 자, 그러면 D-에버리지로 일단 조건부 계산함수의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D-에버리지 함수고요. 자, 요 함수 쓰시는 방법 기억나시죠? 데이터베이스는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자, 해주셨고, 컴마. 필드는 필드명 중에서 내가 구하려 하는 게 뭔가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부서가 생산부인 영수 성적의 평균이죠. 그러면 자, 연수 성적의 평균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연수 성적을 구하시는 거죠. 자, 연수 성적, 컴마. 자, 조건 어떻게 됩니까? 자, 조건은 부서가 생산부. 그러면 부서가 생산부. 이렇게 해서 필드명과 조건을 같이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 닫고 엔터 쳤더니 72점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소수 둘째 자까지 나타낼 거니까 자, 요 구한 자 평균 앞에다가 뭘 넣어요? 라운드 함수를 넣고 라운드 함수가 자 이 D-에버리지를 구한 연수 성적의 자 평균을 구한 값에다가 컴마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니까 자릿수 넘 디지트는 2다 이렇게 써주시면 예, 반올림을 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자, 해결할 수가 있다. 해서 자 내용이 지금 이제 커말에 대한 그런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사실상 앞쪽에서 ITQ에 대한 기출 문제보다는 아주 조금 수준이 조금 높다라고 자 보실 수도 있지만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함수를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과제에서는 자, 우리 과제에 자, 첫 번째 자, 요 1작업 완성하신 내용. 자, 두 번째 계산 작업, 세 번째 계산 작업 2까지 자, 요 세 개의 시트를 완성해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내용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통합. 자, 우리 함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통합 부분으로 이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이후에는 자, 우리 이제 데이터 탭 에 있는 자 가장 그 시험에 자주 나오고 가장 중요한 기능들을 위주로 자 데이터에 대한 분석 작업에 대한 내용들을 자 쭉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 이런 기능은 이렇게 사용하는구나라는 것을 자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데이터 통합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통합 보시면 자 첫 번째 자 데이터는 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지점별, 월별 어떠한 수치가 입력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데이터에 보시면 다시 지점별, 월별 수치가 입력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데이터보다는 자, 지금 보시면 지점이 예, 뭐 같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좀 더 예, 늘어난 것도 있고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순서가 맞지는 않습니다. 뒤적박죽. 자, 세 번째 데이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점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추가된 것도 있고 자, 이 월별도 월별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추가된 내용도 있고 이렇다. 자, 이러한 자, 데이터입니다. 자, 이 세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 우리가 이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통합을 해보고 싶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통합이 될 것에 대한 행에 대한 내용과 열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봤더니 지점은 이름들이 이렇게 쭉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중복되지 않은 이름으로 제가 쭉 적어봤고요. 월별에 해당되는 내용은 5월부터 10월까지의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나는 이 세 개의 데이터를 통합하려고 하는데 통합할 때 내가 얘를 각각 써줘야 되는가? 그렇진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한 것이고 자, 얘는 자, 보여주는 시점에서만 확인하시고 얘를 드래그 하셔서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안에 있는 내용은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에다가 이제 그 세 개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놓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이 B16셀을 선택하고, 자, 세 개의 위쪽에 있는 데이터를 통합해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에 보시면요. 자, 이렇게 데이터 통합이라는 자, 이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합. 자, 사용해 보시면, 자, 통합에서 자, 사용할 함수, 통합할 함수가 기본적으로 합계로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통합을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합계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할 첫 번째 참조할 부분을 넣어라 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부분은 자, 지점부터 7, 8월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범위를 지정하시면 참조 영역에 들어가게 되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해당되는 참조 영역이 자,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첫 번째고요. 자, 창 이렇게 치웠고요. 자, 두 번째 영역은 그대로 지점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그대로 이 참조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역을 추가. 어렵지 않으시죠? 자, 세 번째 부분 또 추가하기 위해서 창을 치웠고 세 번째 부분을 선택하시고 자, 추가해 주시면 자, 내가 원하는 데이터의 그 데이터 통합 시트에 어디부터 어디까지에 대한 세 부분의 그 통합될 부분이 영역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사용할 레이블, 이름을 뭘로 사용할 거냐라는 것을 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 통합하는 영역에 첫 번째 행도 사용할 거고 왼쪽 열도 사용할 거다. 그래서 해당되는 월과 지점에 대한 이름을 같이 사용할 거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데이터 통합을 자,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엑셀에 자, 여러 개의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데이터 통합이라는 기능이 있다는 거.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고요. 자, 지금 하신 내용 그대로 하시면 되니까 자, 데이터 통합 진행해 보시고 자,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분합이라는 부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부분합은 부분적으로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집계를 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집계는 합이 될 수도 있고 뭐 평균이 될 수도 있고 최대값이 될 수도 있고 최소값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특정한 항목을 기준으로 그룹을 설정하라고 집계를 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이런 부분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특정 항목에 대한 정렬을 먼저 실행해야 부분적으로 집계를 내기가 자,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얘를 수행해 보실 거예요. 부분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부분합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합을 구할 때 수강 대상별 수강료의 합계를 구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수강 대상을 볼게요. 수강 대상이 지금 보시면 일반인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중고생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자, 여러 부분으로 산재가 되어 있다면 자, 얘를 집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강 대상 별이라는 것에 힌트를 얻어서 수강 대상을 자, 정렬을 좀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수강 대상을 정렬을 시키면 자, 항목에 대한 정렬로 우리가 그 부분합을 구하기가 좋게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 데이터 탭에 보시면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오름차순 정렬 이렇게 한번 눌러서 자, 대학생, 일반인, 자, 중고생 이렇게 자, 부분별로 데이터를 자, 정렬시키고요. 그러면 수강 대상별 수강료의 합계를 만들기가 편리하게 되겠죠. 데이터가 있는 이미 셀에 셀 포인터 두고 자, 데이터의 개요 그룹에 부분합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합 들어가 보시면 자, 부분합 창을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을 자,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룹화 항목은 우리가 수강 대상으로 정렬을 해놨기 때문에 그룹화 항목은 수강 대상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요. 자, 사용할 함수는
자, 우리가 수강 대상별 수강료의 합계를 구하는 것이니까 사용할 함수 합계에 자 해주시고 부분합 계산 항목은 수강 대상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 시수는 아니니까 해제하고요. 수강 대상 합계, 수강 대상만 자 체크해 주시고 아래쪽은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서 자 이러한 부분합을 완성할 수 있다. 그래서 수강 대상별 수강료의 합계를 구하시는 거죠. 자, 수강료의 합계가 나와야 되는데, 자, 수강 대상에 대한 합계로 되셨나 봐요. 여기 수강료가 제가 잘못 체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정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부분합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자, 수강료의 합계인데 제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자, 수강 대상이 아니라 수강료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수강 대상별 합계 수강료. 자, 다시 확인해 주시면, 자, 수강 대상별 수강료의 합계. 자, 이렇게 자, 수정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합을 구해 보셨고, 자, 부분합이 구해진 내용은 좌측에 이렇게, 자, 이렇게 단추 모양이 생겨요. 그래서 얘는 사용하시는 방법은 요 빼기 단추를 누르면 더하기로 바뀌면서 내용이 함축됩니다. 자, 함축. 자, 다시 더하기 표시는 눌러보시면, 자, 얘를 확장. 예, 이런 식으로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위쪽에 있는 1, 2, 3 버튼 마찬가지입니다. 1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예, 아래쪽의 내용이 다 함축되는 거죠. 2를 누르면 확장, 3을 누르면 확장. 자, 이런 식으로 자, 부분합을 구해 놓으면 좌측에 이러한 단추 모양이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합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강 대상별 신청 인원의 평균입니다. 그러면 부분합 다시 들어가셔서 자, 수강 대상별 자, 사용할 함수는 평균으로 바꿔주시고 부분합 계산 항목은 신청 인원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강 대상별 신청 인원의 평균 구할 거고요. 자, 아래쪽에 그대로 뒀습니다. 체크 표시 2개 있는 거 확인됐고요. 확인 누르면 자, 이번에는 수강 대상별 신청 인원의 이 평균을 구해줬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부분합을 이렇게 되는구나 확인할 수 있으면 자 3번과 같은 부분합을 구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합이냐면 자 부분합을 2번 구하시는 거예요. 이중 부분합이라고 해서 아까 했던 수강료의 합계와 신청인의 평균을 자 이 한 화면에 둘 다 구해놔 봐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번을 구하고 2번을 구하면 수강료에 대한 부분합이 바뀌는 것이 확인이 되셨어요? 어떻게 바뀌지 않게 두 개를 한꺼번에 한 화면에 나타낼 수 있는가? 자, 예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부터 다시 해볼게요. 수강료의 합계 부분합 들어가셔서 수강 대상별 사용할 함수 합계 자, 수강료 자, 해 주셨고요. 첫 번째는 자, 아래쪽에 체크 표시는 그대로 두고 수강 대상 합계 수강료 하시고 확인 해 주시면 자, 수강 대상별 수강료의 합계가 구해지고 자, 되셨죠?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 들어가셔서 자, 두 번째 신청 인원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사용할 함수는 평균 그리고 얘를 신청 인원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두 번째 부분합을 구할 때 아래쪽에 이제 얘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항상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것은 자, 부분합을 새로운 값으로 바꿔라 라는 의미와 같고요. 자, 만약에 이 체크 표시를 해제하면 어떻게 돼요? 예, 기존에 있던 부분합에다가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하지 않으니까 이중 부분합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합을 구할 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고 구한다. 자, 얘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확인. 자, 이렇게 구하셔서 자, 첫 번째에 있는 수강료의 합계와 자, 수강료의 합계 여기 있고요. 두 번째 구하신 신청 인원의 평균 이렇게 구해지는 이중 부분합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 부분합을 구해 놓으면 좌측에 있는 버튼이 자, 이렇게 더 많이 생성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우리 이제 오늘은 부분합까지 자, 보실 거고 자, 다음 주차에 11주차에 만나서 자, 부분합과 부분합에 관련된 자, 예제 문제를 통해서 자, 부분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제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시트의 색상 탭으로 만들어 놨고요. 자, 이 색상 탭을 자, 그대로 저장해서 제출해 내시면 됩니다.
자, 3개 시트만 따로 이제 저장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완성이 되셨으면 자, 제1작업 시트, 자, 그리고 컨트롤 키 눌러서 계산 작업 2시트. 자, 3개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우클릭. 자, 하신 다음에 자, 이동 복사. 자, 누르시면 자, 시트 위에서 우클릭 하시는 거죠. 자, 대상 통합 문서를 새 통합 문서 하시고 나서 자, 요거 혹시나 해서 복사본 만들기도 눌러주세요. 확인해 주시면 자, 이렇게 자, 3개의 제1작업, 계산작업, 계산작업 2에 해당되는 3개의 시트만 따로 통합문서로 따로 이렇게 빼내실 수가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내용만 저장해서 자, 우리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과제 3개 시트 제출해 주시고요. 자, 11주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